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시총 역대 최대에도 지수는 글쎄 쪼개기 상장이 문제.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주가 지수는 고점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시총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것은 지수 산출 방식 때문이지만 그보다는 쪼개기 상장이나 미흡한 주주 환원이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쪼개기 상장 등으로 시총만 커지면서 한국 증시가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북의 러포탄 미사일 수출 강력 규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현재 시각 10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나토는 북한과 이란은 군수품, 무인 항공기 등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긴다며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밸류업 발표 이후 자사주 소각 늘고 배당액 늘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상반기 상장사의 배당액과 자사주 소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어진 가운데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0.5% 늘어난 7조 원입니다. 통상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가치가 높아져 자사주 소각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2년 만에 최고 치솟는 운송료의 중소화주 흔들. 해상 컨테이너 운임이 13주째 올라 중소화주들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3주째 올라 3,733.80을 기록했으며 물류 적체 현상이 심했던 신종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상승이 계속되는 데는 홍해 사태가 주된 원인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몇몇 해운사 선박을 공격하면서 유럽과 미주로 향하는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늘어 이에 따라 운항 거리가 증가하고 선박 부족까지 겹치면서 운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향후 운임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흐름을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빠르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체크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스푸트업 상장일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 게임주들의 흐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12회 동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나오게 될 발언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증시 구도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볼 종목과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이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먼저 확인해 주시죠. 일단은 오늘은 또 두 가지 모멘텀 정도 보고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원익큐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이 당대표 선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 이런 시장의 테마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뉴스가 나오는 게 무엇이냐, 이제 한동훈 후보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대표 이제 이런 지지율 조사를 했을 때 적합도가 45%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율 1위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특정 인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수혜주다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후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 개수의 주들, 그런 모멘텀의 종목으로서 우리가 이제 인맥주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치 테마 인맥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원익큐브에 대한 어젯밤에도 사실 원익큐브가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익큐브에 대한 이런 상승 흐름이 좀 기대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의 강한 거래라는 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봉상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이 딱 이제 지켜줘야 될 구간입니다. 이전에 이런 속임수 하락이 나와주는 이런 하락을 제외한다라고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속임수 하락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지켜줘야 될 자리가 통상 1,600원이었고요. 그러니까 1,600원에 찍자마자 강한 이 상승이 나와주는데 상승하는 구간이 어디까지 나와주느냐? 이제 딱 이전의 저항대까지. 그러니까 저항대까지 나와주면서 물량을 살짝 소화해내면서 거래를 터뜨리는. 그래서 2,100원에 이제 고점까지 뚫고 가는, 2,100원이 고점이 아니죠. 이 거래가 터뜨리면서 2,000원, 2,200원 이 구간에 이제 저항대를 맞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원익큐브라는 종목 우리가 매매 포지션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2,100원 이하에서 2,100원이 아까 이제 제가 2,100, 2,200이라고 했던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래서 여기가 아마 또 강한 저항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물량을 소화하는 걸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100원 이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일단 4,000원대 정도 과거 저항이 4,000원이기 때문에 이 4,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려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려치고 나서 놓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간지 보면서 손절가는 1,5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콤이라는 종목이에요, 라이콤. 자, 라이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이것도 뉴스가 나와줘서 좀 움직이는 건데 이제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8월 달부터 해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거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도 라이콤이라는 종목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상승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지금 또 신고가 패턴 기대라는데 지금 월봉상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들을 지키면서 지금 이제 월봉상 이렇게 지금 완전 장대 양봉 뚫어낸 상태죠. 이런 애들이 또 신고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가 갈 수 있는지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5,200원 이하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000원 정도, 신고가니까 이제 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4,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라이콤과 이제 원익큐브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 시장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흐름이기 때문에 둘 다 지켜보는 게 전혀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익큐브였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서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 인맥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이 외에도 대상홀딩스, 태양금속, 레몽레인, 덕성들도 함께 움직임 보였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관련주 대표주이죠. 라이콤 좀 살펴봤고요.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8월에 로보택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릴 만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상승했던 국채 금리도 안정화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훈풍 오늘 국내 증시가 이어갈 수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견조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한 출발 이어지고 있는데요. 0.7% 넘게 오르면서 2,888.76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인 0.37% 오르면서 861.73포인트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흐름 살펴봤는데요. AI 빅데이터가 분석한 인기 검색어 탑1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프트업부터 KBI 메탈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프트업. 오늘 코스피에 상장하는 종목이죠.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6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게임주들의 훈풍 함께 받아갈 수 있을지 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HB테크놀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식에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9%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변동성 예상되는 만큼 장중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KBI 메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용인시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함께 탄력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AI 빅데이터가 분석한 인기 검색어 탑10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일단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좀 되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2분 정도 흘렀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외국인이 224억 원, 지금은 장 초반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기전자에 거의 수급이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전기전자가 371억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 굉장히 좀 강하게 타고 있다라는 점. 반도체 미국에서 TSMC 실적 좋았고요. 엔비디아도 올랐고 마이크론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전일 같은 경우 조금 쉬는 모습 보여줬던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두 종목 올라가면 시장 올라가죠. 그래서 이 코스피가 좀 더 코스닥보다 좀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은행주가 최근 들어서 좀 부진했었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됐었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들도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이 은행주들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은행주와 함께 떨어졌던 게 운수장비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현대차와 기아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못 올랐던 종목이 아니라 기존의 분위기 괜찮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쉬거나 일부 좀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 그런데 사실 기존에 계속적으로 좋았었던 섹터들이 이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근데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은데 특히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는 점. 그래서 기존에 강세였었던 이런 섹터들과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좀 살펴봤고요. 먼저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7월 11일이기 때문에 1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수출이 34% 정도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수입은 27%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 사이의 무역 수지는 19억 5,500만 달러 정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조금 더 있어야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테마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시프트업이 상장을 한 이후에 주도를 하면서 하반기 신규 상장주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업종별로 보더라도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이 전일 대비 한 5%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의 넷마블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어제 CJ E&M과 이슈도 있었죠. CJ E&M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넷마블의 지분 일부를 좀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이 흐름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수급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또 이 시프트업의 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첫 등장한 이 시프트업, 일단 기관이 넷마블을 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주의 견인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죠. 이전보다 최근이 특히 뭐 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 신규 상장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봐서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수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확신과 기대감이 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1,000억 넘게 이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1분기에만 260억 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시프트업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하기 전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공모주를 통해서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이제는 시장에 굉장히 큰 신규 상장 종목에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이 코스닥 벤처펀드들의 물량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장 초반에 첫날 혹은 둘째 날에 대부분의 물량들을 좀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분위기 좋을 때는 뭐 점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표현을 했죠. 뭐 따상이라는 표현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 물량들을 좀 소화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양봉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오늘과 내일 정도의 신규 상장 종목인 이 시프트업은 좀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감안하고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시프트업으로 인해서 게임주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제가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좋았었던 섹터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게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다가 이 기존에 좋았었던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조금 쉬면서 게임주들도 일부 좀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분위기까지 모아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죠. CJ E&M의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CJ 그룹주 자체가 그룹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좀 물량을 판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은 사실은 이런 나올 수 있는 물량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하락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섹터에서 다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움직임을 좀 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험과 증권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금융업까지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쪽도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건 전선 쪽입니다. SK하이닉스는 3%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2.15%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전선이나 뭐 ESS 관련주들이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의 흐름도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오늘 기계 장비 쪽 그리고 오락 문화 쪽, 일반 전기 전자 쪽도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재룡 전기도 3.6% 정도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금속 쪽도 오늘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명전기가 7%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랑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TSMC의 매출이 공개가 됐습니다. 2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YOY 대비해서는 2분기 매출은 32%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올 TSMC 실적도 그렇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투자 키워드를 잡는다면 여전히 AI가 될까요? 네, 반도체는 뭐 여전히 AI 그리고 뭐 좀 더 들어가서 HBM 뭐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키워드라는 부분
이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한 건데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강한 이유는 이 키워드, 같은 키워드가 계속 이어가기는 쉽진 않거든요. 키워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타는, 흐름을 만드는 그런 이 시작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죠. 반도체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 잘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가 우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보였고 TSMC 실적 2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향후에 대한 전망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5조 원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겠죠. 반도체는 2분기 좋은데 하반기에는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세를 오래 이어가고 있고 굉장히 이 섹터별로 좋은 분위기를 길게 이어가고 있는 섹터들의 공통점은 역시나 실적입니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자동차라든지 금융업종들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서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 현금을 가지고 주주환원 책에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작은 실적이었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요. 밸류업도 그렇고요. 게임주들도 살아나는 이유가 게임주들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죠. 중국 시장이 회복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실적이 또 올라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실적에 대해서 방점을 맞추시고 종목을 고르시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HBM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키워드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실적이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적을 좀 키워드로 안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체크해 보니까요. 0.23%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한 4.2% 정도로 오늘 좀 낙폭이 크게 움직입니다. 한전산업도 3.6%로 오늘 좀 급하게 떨어지는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기사를 좀 확인해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사실 오늘 원전주가 조금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모았었는데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 17일 정도 다음 주에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결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좀 끌고 가야 현명할까요? 네, 우선 원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기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수혜를 받았죠. 이 전 정부 때는 원전이 어떻게 보면 원전만 놓고 보면 좀 피해를 봤었죠. 원전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에너지를 좀 더 주목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원전으로 조금 더 들어가려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전을 사실 빼놓고 보면 전기에 대한 수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다시 한번 원전을 좀 줄여가다가 다시 늘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줄여가다가 다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원전을 뺄 수는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좋은 수주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며칠 동안 급등했다가 어제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며칠 급등했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전은 어쨌든 간 기대감 속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 먼저 체크해 볼게요. 1.03%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일단 어제 밤 10시였나요? 우리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흐름이 관련주들 부품주 이렇게 움직임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언팩 행사에 대한 무게감 크지 않은 걸까요? 우선은 이제 그 언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아직까지 좀 주가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랑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제 미증시를 좀 참고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또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2.67%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마다 사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엔비디아에 따른 수혜주는 아직까지 대장은 좀 하이닉스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이 오히려 하이닉스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에 신규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적인 부담에서도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하이닉스 역시도 이달 말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또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좋은 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HBM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 또 TSMC랑 HBM4 관련해서 파운드리 협업까지 또 맺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 앞으로도 가져가 볼 수밖에 없고 하반기 특히나 이제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좀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훨씬 더 SK하이닉스보다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낮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SK 하이닉스가 또 급하게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LS 체크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0.32%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LS 전선이 미국에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투자한다, 공장 짓는다라는 소식 속에서 LS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LS 전선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지주사에 관심이 좀 쏠리는 모습이었거든요. LS가 한다고 라는 소식에 관심을 좀 갖게 됐고 미국에서는 사실 해저 케이블 공장이 또 한 곳밖에 없어서 그걸 LS 전선이 뚫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주사인 LS 쪽을 봤을 때 지금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쪽 빼고는 지금 다 좋거든요. 대부분 이제 비상장 계열까지 보면은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선부터 그리고 이제 전력망 인프라까지 이제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상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이런 이슈까지 좀 붙어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를 비롯해서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LS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지주사는 계열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업 부분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잖아요, 실적이. 근데 이제 일렉트릭 쪽이나 전력 인프라 쪽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상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주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실적 업사이드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이런 이제 기대 실적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치적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조금 눌리고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가 상장 회사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블 카운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LS 전선은 비상장사고 LS가 이걸 지주사로서 가지고 있으니까 LS는 그나마 다른 지주사들에 비해서 이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급적인 영향을 조금 안 받다 보니까 그 더블 카운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 조금 낮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계열사에 대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고요. 어제는 LS 전선과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시프트업, DI, LG 디스플레이, 효성중공업, 대원전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대원전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선주들이 너무 좀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랑 좀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선의 이제 원재료는 구리죠. 그래서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선에 대한 제품 단가도 같이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이런 수익성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가 왜 부족해질 수밖에 없냐면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인프라 구축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송전망 그리고 전선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구리에 대한 좀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양으로 좀 쳐보자면은 공급망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AI 데이터 센터 하나 구축을 하는데 거의 뭐 구리가 2,000톤 정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행기에 보통 이제 1톤 정도 한 대를 만드는데 1톤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그러면 이제 비행기 2,000대를 만드는 그 정도의 이제 구리 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현상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현상이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구리 생산량이 이제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칠레 그리고 콩고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쪽이 가뭄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근데 구리를 캐려면 결국 이제 물이 필요한데 물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최대 생산 국가에서 이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구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전선 가격도 계속해서 좀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선주들은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또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전선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대원전선 함께 좀 살펴봤고요. 특히나 구리값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도 전선주랑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성일하이텍, 코오롱 티슈진, UTI, 중앙첨단소재, 바이오니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성일하이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 좀 단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쪽은 조금 실적에 대한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사실 그 광산 쪽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이제 그 원료를 이제 추출해서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그리고 이제 리튬 이런 것들을 이제 채취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여기서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광산이 이제 계속해서 좀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가격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주가가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금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좀 간단합니다. 전저점이 이제 72,600원대인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바닥을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 라인은 이제 최저점 구간 72,600원대 보시면서 단기적 관점에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한 이제 전 저항대 구간이 9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성일 하이텍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나가 오늘 포착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자, ESS 사업을 적극 확대, 에너지 전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다각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95점 기록했고요. 실적과 모멘텀, 신호 강도는 90점, 수급은 8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90점으로 포지션 매매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떤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1.94%, 2% 가까이 내림세 보이면서 2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17% 넘게 탄력 받아갔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미국에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틈새 시장 전략이 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2분기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적 점수 살펴보면 90점 받았습니다. 차트와 수급은 90점 기록했고요. 모멘텀은 85점, 신호 강도는 8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87점으로 포지션 매매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0.86%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 상승의 연속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할 예정이고 또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점수 살펴보면 90점 받았고요. 모멘텀, 수급은 80점 기록한 가운데 차트와 신호 강도는 8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 84점으로 포지션 매매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장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2% 넘게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계속해서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오늘 게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IPO 하반기에 있어서 대어라고 불리는 스프트업이 상장을 했죠. 게임주도 흐름 잠시 후에 체크해 볼 테고요. 메타버스도 오늘은 좀 테마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못 갔던 테마 중 하나인데 오늘은 NP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주도를 좀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4x4, 맥스트, 덱스터가 이렇게 해서 주도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하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죠. HBM도 오늘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또 시프트업 상장일이다 보니까 게임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주에 대한 업황은 좋지만 시프트업은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공모가가 6만 원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3조 원대 이상으로 네, 좀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지금 기대감이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실적 좋은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귀한 그런 상황인데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2023년 매출액이 한 1,600억대입니다. 그래서 22년 60억대에 대비해서 거의 2,00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도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은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시가총액 3조
주 이상 때는 약간은 좀 고평가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IPO 기업들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좀 그 가격 폭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난해부터 이 공모주에 대한 어떠한 가격 제한폭을 한 4배까지 또 이제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오늘 당일에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모가 자체가 좀 너무 높게 형성이 되면서 대부분의 IPO 기업들이 이제 우상향을 좀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시프트업은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또 이제 지분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상장 기업에서는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이제 그 시프트업에도 투자를 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가장 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죠. 네, 텐센트에서도 과거에 이제 위메이드한테 208만 주 정도를 이제 인수를 해서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벤처스 이런 이제 벤처 이제 캐피탈 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물량이 좀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개월 이후까지는 보호 예수가 좀 잠겨 있지만 카카오벤처스 같은 경우에 지금 물량이 좀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좀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오늘 상장 당일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시프트업이 이제 상장을 함으로써 게임업계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일 IP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프트업이 이렇게까지 지금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단일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니케라는 게임에서 매출이 이제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스텔라 블레이드 등 굉장히 많은 또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니케 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좀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게임 업계에도 좀 훈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또 이제 신작 출시 시기와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임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검은 사막을 필두로 해서 붉은 사막까지 또 이제 게임스컴을 통해서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출시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넥슨 게임즈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작이 이제 최근 출시한 퍼스트 딘센턴트라는 이 게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스팀 플랫폼에서 지금 동시 접속자 수 이제 23만 명을 넘었죠. 그래서 스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이 이제 5만 개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동시 접속자 수 1위를 넘겼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게임주도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 종목도 그 단일 IP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데 그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작이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매년 꾸준한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의 게임주 중에서 대장격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데브 시스터즈 최근에 이제 쿠키런을 또 출시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흑자를 하는 이런 턴어라운드 또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NC소프트, 넷마블과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게임 업황이 이제 좋아지면은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기타 게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흥행에 대한 부재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이 조금 느리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시프트업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프트업이 상장을 하면서 게임주의 호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신규 상장주들은 개월수에 따라서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담아야 할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장바구니에 담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공모가까지는 최소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공모가 위에서 시작을 했다. 이거 자체가 좀 고평가거든요. 물론 이제 시프트업 자체가 이제 게임에 대한 기술력은 다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대 가치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 가치적으로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부분의 지금 이제 IPO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지난해 이제 이번 연도만 해도 한 28개 정도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승 추세 이어갔던 게 한 10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뻥튀기해서 상장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흐름을 앞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또 상승을 하면 그냥 놔주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모가까지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뭐 차트적인 분석도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공모가를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모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이탈 여부, 지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당일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지나야지 결국에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림이나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만 원대부터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또 개월수에 따라서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가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 8부터 출발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는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 1라운드였죠. 매커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쉬어갔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튀어오를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랑 AMD랑 같이 협력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가장 큰 장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5.2%로 크게 올라왔고요. 1,95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다시 짚어봤었고요. 최근 키워드는 시장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CDMO도 있고 비만 치료제, ADC 등등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HK 이노에는 킬러 콘텐츠가 있죠. 우리가 위장약으로 많이 먹는 K캡도 있고요. 숙취 해소제로 많이 먹는 컨디션도 HK 이노엔의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입니다. 2분기 OP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57% 이상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실적 나온 이후의 흐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다렸던 IPO 대어죠. 시프트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에 시프트업에 관심이 있어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조금 고평가 논란이 있으니 공모가까지 내려왔을 때 6만 원 선부터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해서 종목들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데브시스터즈 보겠습니다. 1.69% 정도로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요. 시프트업의 빛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쉽고요. 다음 종목 함께 볼게요. 이번에는 펄어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슬이 전문가의 원픽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1.1% 정도로 하락하고 있고요. 47,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속에 2,888포인트 출발 후에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호의 이 주식으로는 원익큐브, 라이콤 짚어주셨고요. 지금 이 섹터로는 게임 쪽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